안녕하세요. 신속정확투명 원데이치과 대표원장 김진환입니다. 오늘은 위쪽 상악이라고 하죠. 상악 앞니가 없으신 환자분의 임플란트 직내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이가 없이 지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쉽진 않죠.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가 빠진 채로 지낸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진 않은데, 이거 없이 지내시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환경적인 여건, 시간이 안 되셔서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이 없이 지내시는, 뭐 틀니마저도 없이 지내시는 분들 꽤 계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입술이 이렇게 많이 꺼지다 보니까 이가 있어도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가 없이 지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만약에 이가 이렇게 드러나서 이렇게 바로 보인다면 바로 일을 하실 텐데, 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꽤 계시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위에 치아가 5개가 빠져 있으셨던 분이세요. 보시게 되면 이가 빠진 채로 좀 지내셔서 잇몸도 다 아물어 있는 상태세요. 이쪽 송곳니부터 작은 앞니, 큰 앞니 2개, 작은 앞니 이렇게 5개가 빠져 있는 채로 오셨습니다. 아래쪽에도 치아가 여기 빈 공간이 있으신데 작은 앞니가 이제 2개만 남아 있었던 경우죠. 원래 몇 개가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고요. 송곳니 사이에 작은 앞니 2개가 있고 여기 공간이 좀 남아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직내에 말씀드렸는데 송곳니 사이의 치아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4개가 있는 게 정상이지만 어떤 분들은 3개가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2개만 나오기도 합니다. 선천적 결손이라고 해서 영구치 자체가 없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이 사진만 보고는 이분이 원래 이가 없었는지 아니면 몇 개였는지 이건 알긴 좀 힘들고요. 뭐 빼셨을 수도 있고 원래 이가 없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이 하나 공간은 아닌 공간이 조금 있는 경우로 내원하셨습니다. 위쪽이 잇몸 상태가 되겠고요. 잇몸들은 잘 아물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빠진 지 좀 되셔서 이쪽에 송곳니가 있고 이쪽은 송곳니가 빠져 있어서 작은 어금니가 여기 보일 수가 있습니다. 웃을 때 사진이 되겠고요. 치아들이 많이 보이세요. 이분은 이쪽에 작은 앞니, 큰 앞니 2개, 작은 앞니와 송곳니가 빠진 채로 내원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래는 빈 공간이 좀 있고요. 하악 전치는 이제 치아가 2개만 있고요. 처음에 오셨을 때 엑스레이 사진 되겠고요. 사진 상태에서는 어금니도 여기 빠진 채로 계시고 뿌리 끝에 염증 상태도 좀 있으시고 뼈 상태들이 좋지 않고 어금니도 썩 좋지 않은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아래는 위에 비해서는 괜찮고요. 이쪽 앞니가 잇몸이 조금 내려가 있고 앞니가 빈 공간이 있죠. 잇몸 자체는 이가 없는 채로 오래 계셔서 잇몸은 잘 아물어 있고 뼈들은 잘 아물어 있지만 앞니 쪽은 뼈들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이를 빼고 나면 폭은 굉장히 얇아집니다. 이런 경우 치아가 이제 5개 없는데 치료 계획은 임플란트를 3개를 심어서 앞니 5개 보철을 만드는 걸로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니 같은 경우에는 힘도 많이 안 받을 뿐더러 치아 사이의 간격도 조금 어금니에 비해서는 가깝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치아 개수만큼 다 심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간중간에 다리처럼 심어서 브릿지 형태로 임플란트를 진행하게 되고요. 모양 측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한 임플란트의 수명에 있어서도 너무 가깝게 심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개를 이용해서 5개 임플란트를 심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측면에서 이제 세팔로메트리라는 엑스레이 사진 상태가 되겠고요. 잇몸뼈가 이렇게 있고 치아가 빠져 있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덮여 있어야 될 치아가 빠진 채로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입술도 좀 꺼지게 됩니다. 치아가 받쳐줘야 되는데 입술이 좀 꺼져서 뒤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래서 시술 후 엑스레이 사진이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플란트 3개를 식립을 하고요. 위쪽 턱뼈 같은 경우에는 이를 뺀 지 오래됐다 할지라도 폭이 좀 얇아지기 때문에 폭을 좀 넓히는 뼈이식을 같이 동반하게 됩니다. 동시에 진행을 하고 그 위에 지지대라는 기둥을 연결해서 임시차를 수술 당일날 바로 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술한 당일부터 사회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최종 보철을 장착했을 때 상태가 되겠고요. 엑스레이 사진 상태를 보게 되면 임플란트 3개가 거리를 두고 벌어져 있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앞니 보철물 5개, 브릿지로 5개가 제작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세팔로메트리라고 하는 엑스레이 사진이 되겠고요. 원래 치아가 없던 부분에서 이만큼 치아가 나오기 때문에 이만큼 입술을 밀어내기 때문에 입술 자체도 조금 더 서포트를 받고 안모 자체도 변화가 좀 생기시게 되겠죠. 최종적으로 임플란트 보철물이 들어갔을 때 구강 내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임플란트가
이쪽에 이렇게 3개가 신겨 있고 중간에 가짜 이들이 들어간 상태로 임플란트 보철이 마무리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만 보았을 때 사진이 되겠고요. 잇몸 높이라는 거는 높이가 똑같이 맞춰주는 게 좋긴 하겠지만 환자분이 원래 갖고 계셨던 잇몸 높이에서 이렇게 수직적으로 변화시키는 것들은 시술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요. 통증이 많이 심해지고 또한 비용도 좀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이식 재료라든지 부가적인 수술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뭐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꺼졌다거나 젊은 분이라서 웃을 때 잇몸이 이렇게 다 보인다. 그런 경우가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에 있어서는 잇몸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수식들을 진행하지는 잘 않고 있습니다. 환자분의 기대치나 요구도가 높다고 한다 그러면 시간적인 부분들, 비용적인 부분들 다 고려해서 수식들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환자분이 가지고 계셨던 잇몸 높이를 기준으로 치아들이 제작되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에서 바라봤을 때 사진이 되겠고요. 임플란트 보철물 이렇게 5개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웃을 때 사진이 되겠고요. 웃을 때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잇몸 부분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 형태가 어떤 형태로 자연스럽게 됐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되겠고요. 위에 길이들도 잘 맞출 수 있다면 좋겠지만 환자분의 상태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고려해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후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이가 빠져있는 상태고 임플란트 보철물이 들어갔을 때 상태가 되겠습니다. 윗니만 본 상태고요. 가지런하게 5개의 임플란트 보철물이 들어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웃을 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 치아가 있는 상태로 자연스럽게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구강내 상태가 되겠고요. 치아들이 이렇게 없는 상태로 많이 꺼져 있지만 치아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잇몸을 받쳐주게 되기 때문에 입술이나 이런 것들도 서포트가 잘 되어서 입술 형태나 안모 자체도 변하게 되는 것이죠. 치료 전후 엑스레이 사진이 되겠고요. 앞니 쪽만 치료를 원하셨기 때문에 앞니 쪽 임플란트 3개를 식립하고 앞니 5개를 임플란트 보철물로 진행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치간모 사진이 되겠고요. 색팔로에서 보시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의 위치랑 이쪽의 위치를 비교해 보시면 위쪽 입술이 치아에 의해서 입술이 밀려나가면서 훨씬 더 개선된 안모로 유지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은 조금 더 꺼져 있죠. 꺼졌다가 치아가 들어가면서 입술을 제대로 서포트해줘서 앞쪽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위쪽 치아 5개가 빠진 60대 남성 환자분의 임플란트 직내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